크립토커런시가 대관절 무엇이길래 이 난리들일까요? 오래전에 제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 이번에는 유튜브에 올려서 함께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커런시, 사이버머니, 크립토커런시, P2P, 일반 화폐, 제너럴 커런시는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가 발행하고 관리하고, 사이버머니는 기업들이 발행하고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사이버 커런시는 개인이 만들고 또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은행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피어-투-피어 시스템, 줄여서 P2P 시스템을 이용해서 24시간 365일 1년 내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이때 사용하는 암호화 기술의 핵심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공동거래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기존 거래 장부는 보안 등급이 높은 소수의 사람만 접근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는 정반대로 모든 사용자가 이 장부에 접근해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앙화, 센트럴라이즈된 기존 화폐, 커런시와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물론 그 내용을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암호화, 인크립션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암호화, 인크립션된 데이터들을 서로 줄줄이 연결된 체인으로 된 조각, 블락으로 여러 컴퓨터에 따라 분산해 저장하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해킹되어 기록이 조작되어도 암호화폐, 이 크립토커런시는 분산된 재해복구 센터로 가장 안전한 보안성, 시큐리티를 가지게 됩니다. 마이닝, 시스메트릭 키 알고리즘. 암호화폐, 이 크립토커런시는 복잡한 수학 문제인 암호 문제를 푸는 채굴, 마이닝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대칭 열쇠 암호, 시스테메트릭 키 알고리즘처럼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암호를 푸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2009년 세계 최초로 개발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크립토커런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이 경우에 이 암호로 만들어진 조각, 이 블락이 10분마다 생성되는데, 이 암호, 사이퍼를 가장 먼저 푸는 사람이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보다 먼저 암호화폐를 얻으려면 고성능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암호, 사이퍼를 푸는 채굴 과정을 통해서 암호화폐, 이 크립토커런시를 발행하는 겁니다. 마이닝, 노터라이제이션스. 다시 말해 컴퓨터로 암호 코드, 사이퍼 코드를 풀고 블록체인이라는 장부에 기록해서 가상화폐, 이 사이퍼 커런시를 발행하는 것이 채굴, 마이닝입니다. 이 마이닝이라는, 이 채굴이라는 암호풀이, 사이퍼풀이를 통해서 거래를 공증, 노터리하는 겁니다. A와 B라는 개인 간의 거래가 은행 같은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거래가 공증, 노터라이제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공증, 노터라이제이션 작업에 참여하면 할수록 암호화폐, 이 사이퍼 커런시의 안정성은 높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공증, 노터라이제이션 작업에 참여시키려면 어느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굴자 이 마이너들은 자신의 컴퓨터로 암호를 풀어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대가로 암호화폐 사이퍼 커런시와 수수료를 보장받게 됩니다. 비트코인 프로덕션.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보면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향후 100년간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더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채굴된 비트코인은 약 1652만 개로 4년마다 채굴량이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2100만 개가 모두 발행되는 것은 123년 뒤인 2145년입니다. 이처럼 발행되는 양이 제한되다 보니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비트코인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희소성은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이 귀해지면서 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퍼 커런시. 2011년 개당 30센트였던 비트코인은 2021년 10년 뒤 2월, 4월, 11월에 6만 5천 달러를 넘어가는 정점을 찍은 뒤에 2022년 5월 9일 현재 3만 2,410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이 사이버 커런시는 채굴 방식, 가치 증명 방식, 또 거래 목적에 따라서 특성이 다릅니다. 특히 거래 목적 때문에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 속도가 빨라야 하는데 결제가 확인되기까지 10분이 걸리는 비트코인처럼 설계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통용화폐로서의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의 종류는 2022년 3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8,000개가 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알트코인은 Alternative Coin의 줄임말입니다. 비트코인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코인이라는 뜻입니다.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 예를 들면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일본 시바견 도지를 마스코트로 채택해 만든 암호화폐 사이퍼 커런시가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지원 사격에 나서자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코리아 사이퍼 커런시 프렌지. 한국은 오랫동안 코인 광풍이라고 할 만큼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뜨거운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는 주식과는 달리 등락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코인의 발전 가능성 그 자체 이외에는 판단 근거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인들의 말 한마디에 도지코인과 비트코인 가격이 널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코인에 뛰어드는 개미 투자자 중 암호화폐, 사이퍼 커런시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Need to get knowledge of the Bitcoin before the invest. 최소한 비트코인의 최대 발행량이 왜 제한되어 있는지, 또 블록체인이라는 게 뭔지 등등 집안사항을 좀 알아보고 투자하든가 해야 하는데 소문과 카더라에 의존하여 투자에 뛰어들어 인생을 조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아는 만큼 정리해두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제임스 홀웰스.
비트코인 최초 개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잃어버려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잊을만 하면 수천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리 실수로 잊어버려서 아직도 쓰레기 처리장을 전전하며 파헤치는 제임스 하웰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컴퓨터를 사서 이것저것 중요한 자료를 보관했다가 2, 3년에 한 번씩 소모폰처럼 컴퓨터를 폐기하여 날리는 저 같은 사람은 애시당초 뛰어들 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를 살펴보았습니다. 해설 부분에 관련 링크들을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